6장 상처는 사명이 되었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는 아픔을 딛고 사명이 되었다의 잠 오는 밤, 인생 이야기의 마지막 6장입니다. 1. 마지막 종이 울리던 날. 퇴임식 날, 교정에는 늦은 햇살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강당 뒤편에 서서 아이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보아온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단상에 올라가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마이크 앞에 서자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씩 또렷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교실, 복도, 운동장, 상담실, 수없이 오르내렸던 계단,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던 교무실과 교장실. 그 모든 시간이 그의 안에서 살아 있었다. 저는 교실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혹시 지금 힘든 학생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한 것이면서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퇴임식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던 순간 그는 멈춰섰다. 뒤돌아본 학교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처음 느꼈다. 교직이 끝났다는 사실을. 이 멈춘 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 퇴직 후 첫 몇 달은 낯설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시간표도 회의도 결제도 없었다. 조용한 아침 식탁에 앉아 그는 손에 익숙하던 교무수첩 대신 문을 펼쳤다. 기사 속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가정 해체, 빈곤. 그는 알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에 근무했던 지역의 후배 교사였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방과 후 아이들 상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익숙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리움이었다. 내일 가도 될까? 그의 대답은 짧았다. 3. 다시 만난 교실 밖의 아이들. 그가 찾아간 곳은 학교가 아니었다. 지역의 작은 공부방이었다. 낡은 건물 2층, 벽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책상은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눈빛이 낯익은 아이들이 있었다. 교복 대신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교실 뒤편에서 고개 숙이던 그 시절의 아이들과 같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하자 아이들은 낯설게 바라보았다. 어떤 아이는 무표정했고 어떤 아이는 경계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 아이들 사이에 앉았다. 공부하러 온 건 아니고 이야기하러 왔어. 그 말에 한 아이가 피식 웃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여기가 다시 그의 자리라는 것을. 4. 교육은 직업이 아니라 삶이었다. 그는 지역사회 공부방을 찾기 시작했다.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듣고 진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부모와도 만났다.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선생님, 저 학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도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언제나 같은 말로 답했다.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가 실제로 살아낸 진실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교육은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한 아이의 변화. 그 공부방에는 유난히 말이 없던 아이가 있었다. 늘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보던 아이였다. 그는 그 아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다. 며칠, 몇 주, 몇 달.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왜 맨날 와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보고 싶어서. 아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아무도 안 와요, 우리 집에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아이는 공부방에 더 오래 남았다. 숙제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 복귀를 준비했다. 몇 달 후 아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졸업식 날 아이는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포기 안 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수십 년 전 자신이 했던 다짐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교육 밖에서 시작된 교육. 그의 활동은 점점 넓어졌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지원센터,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그는 공식 직함도 없었고 보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이 교육의 가장 바깥이자 가장 안쪽이라는 것을. 제도에서 닿지 않는 곳, 학교에서 놓치는 곳, 가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교사였다. 7. 도움을 주며 더 많이 받은 것.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퇴직하셨는데도 쉬지 않으시네요. 그는 웃었다. 제가 더 사랑을 받으니까요. 아이들이 웃을 때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위로받았다.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때 그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다. 그는 알았다. 봉사는 희생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것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흘려보낸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8. 사명이 된 상처. 어느 날 강연 요청이 왔다. 그는 지역 활동가 교사 연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처가 보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 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저는 교직을 떠났지만 교육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었다. 9. 받은 도움을 다시 세상으로. 그는 여전히 현장에 간다. 시간 되는 대로 공부방을 찾고 상담을 하고 후원자를 연결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을 격려한다. 누군가 묻는다. 왜 계속하세요? 그는 같은 대답을 한다. 저도 도움을 받으며 컸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의 삶은 깊다. 10. 정년 이후의 교육. 많은 사람에게 정년은 끝이다. 그러나 그에게 정년은 형식의 끝, 본질의 시작이었다. 직함은 사라졌지만 사명은 남았다. 교단은 떠났지만 아이들 곁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선생님이다. 명함이 아니라 삶으로. 11. 계속되는 이야기. 어느 저녁 공부방 창가에 앉아 그는 아이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다. 노을이 들어오고 책상 위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왔다, 여기까지.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외로운 아이가 수많은 아이들의 곁에 서 있는 어른이 되기까지. 그 길은 끝나지 않았다. 12.
희망은 사라지지 않고 전해진다. 지금 그는 한 지역에서 가장 큰 NGO 단체의 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퇴직 이후의 삶이 조용한 여유일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의 하루는 여전히 현장으로 향한다. 아이들이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는 곳, 길을 잃은 어른이 있는 곳. 그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는 그를 대표라 부르고 누군가는 단체장이라 부르지만 아이들은 지금도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 호칭이 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준다. 13. 현재의 자리에서 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이끌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 교육 지원, 청소년 진로 멘토링, 가족 돌봄 프로그램,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 숫자로 보면 사업이지만 그에게는 모두 얼굴이 있는 일들이다. 이름이 있고 사연이 있고 눈빛이 있는 사람들. 그는 늘 말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14. 다음 세대에게. 어느 날 청소년 리더 캠프에서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돕고 사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어 말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었고, 누군가 나를 믿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길을 보여주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끊을 수가 없단다. 그날 이후 그는 젊은 세대에게 자주 말한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 15. 어려움에 놓인 아이들에게. 그는 아이들 앞에 서면 언제나 같은 눈빛이 된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눈빛.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너의 환경은 너의 미래가 아니다. 가난, 상실, 방치, 외로움. 그가 모두 지나온 길이기에 그 말에는 힘이 있다. 지금 힘들어도 너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너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한 번도 가벼웠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16. 길을 잃은 어른들에게. 그는 어른들도 자주 만난다. 관계가 무너진 부모, 삶의 방향을 잃은 중년들. 그들에게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인생은 한 번도 직선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길입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당신이 멈춘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말에 많은 어른들이 운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7. 교육과 공동체의 의미. 그는 평생 교육을 해왔지만 이제 교육을 더 넓게 이해한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일,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일, 다시 시도할 기회를 주는 일. 그 모든 것이 교육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늘 말한다. 아프리카 속담의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었다. 18. 희망은 전해진다. 그가 도운 아이들이 자라 봉사자가 되어 돌아온다. 그가 격려했던 청년이 멘토가 되어 다른 아이를 돕는다. 그가 지켜낸 가정이 다른 가정을 돕는다. 그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짓는다.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기 때문이다. 희망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었다. 19. 그가 남기는 말. 그는 종종 강연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받은 도움을 끊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말한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에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기다림, 한 번의 손 내밈이면 충분합니다. 20. 지금도 계속되는 삶. 그는 여전히 바쁘다. 회의를 하고 현장을 돌고 아이를 만나고 어른을 위로한다. 그러나 그는 안다. 이 길이 자신이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그 상처는 이제 사명이 되어 있었다. 21. 마지막으로 남기는 문장. 그는 이제 어른들의 연수와의 강의를 통해 어린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 하고 있다. 오늘도 말한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희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시 세상으로. 그 문장은 그의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진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약속이었다.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이여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